올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시행 중인 이 봉쇄를 거의 2시간째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추적 회사에 따르면 121척의 빈 유조선, 미국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이 선박들 중 68척은 각각 200만 배럴을 운반할 수 있는 초대형 유조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해협 차단으로 영향을 받은 국가들에게 미국의 에너지 공급을 이용하라고 요청했습니다. 글쎄요, 그들은 그의 요청을 따르며 트럼프의 말을 듣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시나와와 베네수엘라로 선박을 보낼 수 있다고 말했으며 동시에 많은 나라의 빈 유조선들이 모두 제화로 가서 석유를 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 발언인가요? 오늘 정말 많은 일이 있네요. 지도를 화면에 보여주세요. 이제 미국 군대가 이란의 해상교통을 완전히 봉쇄할 예정이며 기뢰 제거선들이 평화협상 실패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 뉴스룸 3시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데이나 페리노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빌 해머입니다. 이 시간 2주간의 휴전, 운명은 불확실하며 이란은 여전히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토요일 저녁 협상이 끝난 후 이란에 대해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점이며 대통령은 테헤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파괴되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해군은 모두 침몰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이란이 석유를 팔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석유를 공급받으러 오는 배들이 많고 그 후에 다시 출항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해협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이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폭스팀 보도입니다. 제킨 장군 대기 중이며 알렉스 호건은 백악관 소식, 매트 피는 에스트레이트와 두바이에서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매트. 안녕하세요, 다나. 대통령은 지카 시리오가 이란 항구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선박에 대한 봉쇄 조치가 지금 이 순간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기 제 뒤로 보이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 있습니다. 주말에 미 중구사령부는 미국의 구축함 2척이 처음으로 해협에 진입했다고 보고했습니다. GPCA와의 함정들은 수중 드론을 이용해 기뢰를 제거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GPA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 항구를 봉쇄할 것이라고 말하며 이는 이란 경제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란은 해협을 열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국제 수로는 개방되어 있고 빠릅니다. 그들은 모든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란은 자국 군대가 보복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보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란군 대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이란 이슬람 공화국 항구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에 있는 그 어떤 항구도 안전하게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중동에서 아랍에미리트의 한 관계자는 800척의 상선이 버려졌고 그중 약 400척이 유조선이라고 추정합니다. 알겠습니다. 그가 그 지역에 있으니 계속 소식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나, 이제 백악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렉스 호건이 그곳에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빌. 대통령은 이것이 즉시 시행되길 원합니다. 그는 해군에게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고 수로의 기뢰를 완전히 제거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석유 가격은 배럴당 배럴러를 넘었습니다. 토드 블랑시 임시 법무장관은 이란산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무부가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폭스의 마리아 바르티로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지 않아도 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완전히 사실상 끝났습니다. 그들의 미사일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미사일과 드론 제조 능력은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이번 주말 협상은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부통령 제이디 벤스는 이란에 최종 제안을 전달했으며 여기에는 우라늄 농축 중단과 해협을 수수료 없이 다시 개방하는 것 같은 매드라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해상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국 관리들의 거짓 주장과 달리 호르무즈 해협은 현명한 관리와 특정 규정하에 민간 선박의 통행에 계속 열려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야기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몇 분 또는 1시간 내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이란 당국의 반응도 함께 지켜보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란 관리가 대통령이 허세를 부린다고 밝혔습니다. 한 이란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당신들이 싸운다면 우리도 싸울 것입니다. 지금 10시 30분이며 여러분은 저희 방송을 시청 중입니다. 기다리던 시간이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란 해군은 바다 밑에 가라앉았고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함정 158척이었습니다. 우리가 공격하지 않은 것은 이른바 고속 공격정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큰 위협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선박 중 어떤 것이든 우리 봉쇄선에 접근한다면 마약 밀수업자들의 선박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박멸 시스템을 이용해 제거할 것입니다. 그것은 빠르고 잔인합니다. 바다를 통해 유입되던 마약의 98.2%가 차단되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방금 발표된 것입니다. 테라비브에서 트레이 잉스트가 오늘의 시각을 생방송으로 전합니다. 트레이,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빌. 미국의 이란 항구 봉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이란의 대응과 그 방식에 대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군 중구사령부는 이번 봉쇄에 대한 세부 사항을 발표하며 이 봉쇄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의 이란 항구를 포함해 이란 항구 및 연안 지역을 드나드는 모든 국가의 선박에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트컴군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이란이 아닌 항구로 오가거나 이란이 아닌 항구에서 출발하는 선박의 항해를 막지 않을 것입니다. 이 중요한 미국의 조치는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의 협상이 합의 없이 끝난 뒤에 나온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협 통제 문제와 우라늄 농축 문제에서 이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벤자민 네타냐후는 협상 후 JD 벤스와 대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파국은 미국 측에서 비롯됐으며 이는 이란이 협상 합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을 용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미국의 불만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합의 내용은 즉시 사격을 중단하고 이란 측이 해협을 즉시 개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측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일요일에 네타냐후는 헤즈볼라와의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 레바논 남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국방장관 이스라엘 카츠와 함께였습니다. 오늘 헤즈볼라는 이스라엘 북부를 향해 로켓과 드론 공격을 계속했습니다. 빌, 호르무즈 해협 폐쇄와 이란 항구 봉쇄 이후 직접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로 군이 전국적으로 경계 수준을 높였습니다. 전해주시겠습니까?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트레이,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다시 와줘서 반가워요. 트레이, 잉스. 저희는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 레베카 하인리를 모셨습니다. 33분간 봉쇄가 있었는데 이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현명한 전략이에요, 다나. 부통령 벤스가 그곳에 가서 선의로 협상을 시도했죠. 12시간 이상 시간을 줬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마라톤 협상이었죠. 그리고 재화 측은 우리의 요구에 여전히 변함이 없어요.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안전 통과와 이란의 불법 핵 프로그램 해체를 원해요. 우리는 이란이 그들의 테러 대리인들에게 자금 지원을 중단하길 원해요. 부통령 벤스와 논의하는 그 정권은 단순히 양보할 생각이 없었고 사실상 미국에 대해 영향력도 없어요.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 지역에서 단 하나의 지상 병력도 철수시키지 않았어요. 오히려 지상군이 특히 더 증강되었죠. 이 지역에 특화된 병력들이에요. 해군도 철수하지 않았고 공군도 마찬가지예요. 한편 이란은 효과적인 공군이나 해군이 없어요. 우리는 이란 항구의 대안적 봉쇄를 시도할 것입니다. 이 조치는 무엇보다도 이란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이란인들이 항복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시는 동안 여기 JD 벤스, 파라나 아메리카의 레드라인을 보세요. 우리가 보드에 보여드릴게요. 당신이 언급한 여러 가지 중에서 핵 농축 시설을 해체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료 없이 개방하는 것. 이것은 단지 이전의 현상으로 돌아가는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궁금하네요. 이란인들이 경제적으로 견딜 수 있는 고통의 한계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그들은 신경 쓰지 않아요. 예전에 경제가 엉망이 되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시위가 일어났을 때 이란 정부는 한 달에 $7 더 줄게 라고 했어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이 조치는 이란인들에게 더 큰 경제적 고통만 줄 뿐 정권이 그 고통을 느낄지는 의문이에요. 이란 국민과 정권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다나. 따라서 국민에게 정권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위협은 그들의 행동을 바꾸지 않아요. 그들의 행동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정권의 지도자들과 혁명 수비대를 위협하는 것이 필요한 길이에요.
이스라엘인들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란 지도부에 완전히 침투하는 데 성공했어요. 그런 점이 있어요. 항구 봉쇄가 그들의 공격 능력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정권의 재정적 기반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한 번, 목표는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 정권이 물러서서 알겠어요, 협력하고 더 실용적으로 행동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만들 수 있는지 보는 거죠. 만약 그것이 효과가 없다면 미국이 다시 공격을 재개해서 정권에 더 많은 고통을 주고 더 순응적인 지도부를 얻기 위해 압박할 거라고 생각해요. 알겠어요? 이제 1분 남았어요. 이스라엘은 계속 헤즈볼라를 공격 중이고 이 문제도 협상 쟁점이에요. 데니 다논의 발언을 보세요. 우리는 레바논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권을 가진 레바논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주권을 위협하는 공통의 적, 즉 헤즈볼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화와 협상을 환영하지만 레바논 정부가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가 헤즈볼라에 맞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우리는 이 테러리스트들을 국경에 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들을 지지하는 이란인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문제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란이 수년간 헤즈볼라 지원을 부인해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2의 에피퓨리 작전의 목표 중 일부는 이란 정권이 동맹 세력들을 지원하는 것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헤즈볼라는 그중 하나였습니다. 부통령 벤스는 이것이 미국이 휴전을 시행하는 조건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레바논에서 헤즈볼라를 계속 제거할 수 있습니다. 레바논 정부는 이란 대사를 페르소나 논그라타로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헤즈볼라와 레바논을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쪽에서 이런 공격이 다시 이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헤즈볼라가 그곳에 계속 있도록 둘 수 없기 때문이에요, 다나. 레베카, 여기 와주셔서 반가워요. 오늘 아침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다나.